잘 들리십니까? 혹시 잘 안 들리시면 채팅창에 안 들린다고 적어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6시 59분이고요. 한 분씩, 두 분씩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 알차게 준비했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웨비나 자주 합니다. 이렇게 리라 초등학교 이렇게 세미나 형식으로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해외 업체들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 자체적인 웨비나도 많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했던 웨비나 중에서 가장 어린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시는 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대학 입시를 위시로 하여 찾아주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입시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면 나아졌을까라는 걸 저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공통적으로 결론을 짓는 거는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늦어도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라든가 좀 나중에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와 공력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많이 얘기할 글쓰기죠. 이 웨비나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 전에 저희가 리라 초등학교에서 감사하게도 하버드 크림슨 캠프를 진행을 했었죠. 제가 나중에 제 소개는 한번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그 캠프를 주관하고 또 하버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업체 대표로 있는 강철호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식으로 소개 드릴 텐데 이제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 웨비나를 한 50분 좀 안 되게 신청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웨비나 경험상 보통 한 반에서 3분의 2 정도 참가하세요. 네, 아무래도 바쁘시니까. 근데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차게 준비했는데 특히나 자, 이 이제 웨비나 신청하신 분들의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이제 학생의 나이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1학년도 있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무래도 초등학교다 보니까 다양하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40대 제가 초반이거든요.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제 지인들이 이제 요 정도 나이대 아이들을 이제 보통 이제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소위 이제 교육이죠. 교육, 입시, 유학,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지인 상담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교회 가면은 이건 뭐 지인 상담하다가 일 다 봅니다. 어쨌든 아마 가장 궁금하실 부분들 오늘 좀 이렇게 좀 해소가 되지 않으실까. 아무래도 한 1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웨비나는요, 짧은 웨비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웨비나 할 때는 3시간, 4시간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웬만하면 1시간 이내에 딱 끝나시면 8시 뉴스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짧고 굵게 글쓰기 또 이 미국 대학 입시 요 아젠다 요 두 개 아젠다만큼은 정말 자타공인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보내고 가장 많이 울리고 가장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으로 저는 1시간 동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시 아니죠? 공부 아니죠? 하지만 이 1시간 동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 입시이고 공부이고 글쓰기입니다. 이 공감대 가지신 분들은 저랑 1시간 동안 달리시면 오늘 많이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리라 하버드 캠프의 애프터 캠프로 잡아봤고요. 저는 프린스턴 리뷰라는 곳의 학원 원장으로 있는 강철호라고 합니다. 제 공식 직함이 프린스턴 리뷰 아시아 총괄 원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 브랜드인데 제가 이제 아시아 한국을 비롯해서 좀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됐었고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글쎄요, 이 학원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나쁜 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리라 초등학교는 굉장히 긍정적인 곳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 거에 비해 저희가 하는 일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신다든가 아니면 좀 부담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학원 홍보는 글쎄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어머님 저희가 뭐 수업을 뭐 얼마에 받고요,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없어서 요구하세요. 제가 요 웨비나 때만 학원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웨비나 특징이 학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적인 위주로 하니까 좀 들어보시면 그래도 조금 덜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그리고 리다 초등학교의 명성과 또 리다 초등학교를 사랑하시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또 학생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재미없어서 안 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직함을 다 적어봤습니다. 좀 더 있는데 이게 사기꾼들이 직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뺄까 하다가 그래도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이 오늘 웨비나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실 제가 뭐 웨비나, 세미나, 뭐 어디 호텔 가서 하기도 하고 해외 가서도 하고요. 또 저 본원에서 또 뭐 꽤 자주 하는데 뭐 사실 제 이렇게 소개 안 하거든요. 근데 ST 필머스는 제 법인 이름이고요. 거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프린스 리뷰고 저는 아시아 총괄 원장으로 있고 대한 펜싱 연맹에 제가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전 펜싱을 할 줄 모릅니다. 펜싱을 잘해서 연맹 부회장이 아니고요. 저희가 NCAA로 이렇게 학생들 대학 보내면서 이 펜싱 협회라든가 연맹과 좀 관계를 맺고 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교육 쪽을 맡기는 거죠. 또 얘기가 참 긴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전미입학 사정관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dmissions and Counseling. 낙학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거기 이제 요새는 한국의 회원들이 좀 되세요. 근데 제가 거의 최초의 회원이자 전 정회원이고 전 초청받고 다닙니다. 네, 좀 자랑 좀 잠깐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런 일을 해요. 대학 보냅니다. 저는 유학원이 아니에요. 전 유학원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유학 가려면 유학원을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모이시는 최고의 최상급 대학을 누리시면은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오전 오후에서 참 많은 상담과 또 이제 재학생들 좀 도와주는 일을 하루 종일 했었는데 어쨌든 결국 제가 하는 일 한마디로 하자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들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학생들의 저희는 미국 유학생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는 한 67% 정도가 미국 유학생이고 나머지는 뭐 국제학과 애들도 있고 뭐 외고나 뭐 민사고 뭐 이런 친구들도 좀 있고 어쨌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름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태평양에서 고래찾기. 낸지 이제 좀 됐죠? 올해가 25년이니까 6년 전인데 이때 내가지고 워낙 또 필드가 작으니까 유학 이민 베스트셀러로 한 두어 달 했었고요. 이렇게 네이버 이 메인에도 좀 나가서 제 입장에서 좀 영광이었어요. 특히 네이버 메인 올라가면 좀 기분 좋잖아요. 그죠? 이 책은 절판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코로나 이전과 이유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써야 되는데 이게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책을 못 내고 있는데 그래서 태평양에서 고래 찾기 태평양에서 이제 찾기 썼으니까 고래 타기 아니면 이제 3편은 또 뭐 태평양에서 고래 되기 약간 태평양이랑 고래랑 전혀 연관 없어요. 근데 뭔가 좀 뭐 미국 유학 길라잡이 뭐 이런 거 있죠. 뭐 가이드 101 뭐 이런 뻔한 제목을 좀 피하려고 좀 저랑 출판사랑 고민 하다가 나온 제목인데 어쨌든 뭐 이런 경력도 있고요. 전공은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전공은 화학공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저는 글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글을 많이 씁니다. 쓰고 읽고 또 쓰고 읽는 거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 또 들어가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오늘 웨비나가 결국은 하버드 캠프가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아젠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버드 캠프라는 게 사실은 제가 2019년부터 요 책 낼 때쯤부터 제가 하버드 책에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나 니네랑 캠프하고 싶다. 캠프하고 싶다. 왜? 니네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사람 그렇게 무시하더니 시간이 지나고 23년쯤 코로나 말기죠. 그때쯤 이제 답이 왔어요. 제가 4년 동안 니네랑 뭐 하고 싶다. 니네랑 뭐 하고 싶다. 나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다. 소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23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답이 왔어요. 오케이, 뭐 같이 해보자. 뭘 하고 싶니? 하길래 23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말기거든요. 근데 자, 우리 학생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학원에서 또 회사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일을 같이 도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이 글쓰기가 코로나 한 3년 동안 이 겪은 아이들과 안 겪은 아이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 뭐 우리가 뭐 준비가 뭐 어디든 돼 있었겠습니까? 근데 정말 준비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 막 비대면 수업으로 다 바꾸고 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그나마 고등학생들은 뭐 그래도 좀 머리가 좀 커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코로나 시기를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초반에 난 아이들은 글쓰기에 대한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자 요런 글들 있죠. 이런 글들을 쓸 수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이 글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 좀 드릴게요. 그냥 한번 뭐 또 글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영어 버전 왼쪽에 한국어 버전 오른쪽에 놔뒀으니까 읽어보시면 재밌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제대로 된 글쓰기를 하는 애들이 없다. 그래서 하버드 측에 제가 난 니네랑 글쓰기 캠프 하고 싶다. 왜? 하버드 니네는 사실 이과도 좋고 스템 쪽 미국에서 무슨 문과 이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니네 이과도 엄청 좋은 거 안다. 하지만 in Korea 한국에서는 Harvard is known for the best arts and science school in the world. 그러니까 최고의 문과학교라고 우리는 좀 오해하고 있다. 약간. 그래서 니네랑 나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오케이. 하버드 대학에서도 최고의 글쟁이들은 어디에 있냐? 하버드 크림슨이라고 하는 한 200명 정도 된 걔네 그 교내 신문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있다. 거기 기자들이 하버드에서 글 제일 잘 쓴다. 걔네들이랑 하자. 오케이, 좋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때 사인하러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정장 바지도 좀 올라가 있고 그때 면도도 못 해가지고 근데 참 밝게 웃고 있죠.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제가 4년 동안 하버드랑 뭐 하고 싶었고 전 세계에 이런 캠프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 뭐랄까요, 이 성의, 저의 어떤 노력과 이 열정을 높게 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다 이거 받았죠? 서티피케이트, 그죠? 그리고 그때 전자 사인 하느라 제가 이제 마우스로 하느라 이렇게 좀 웃기게 한국말로 써놓긴 했는데 어쨌든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하는 하버드 캠프가 2023년 이게 10월 달 정도예요. 10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2023년에서 24년 넘어가는 그 겨울에 이제 첫 캠프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한 1년 반 정도 전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겨울마다 여름마다 계속 캠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결과 이런 사진들 최대한 학생들이 좀 덜 나오거나 작게 나온 사진들을 좀 갖고 왔는데 진행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든 저기서든 저희 학원에서도 하고 또 보여드리는 대로 부산에서도 사실 이번 24년에서 5년 넘어가는 겨울에는 부산에 영어 그 잉글리시 빌리지 있거든요. 부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기서도 진행을 하고 감사하게도 올해 여름에는 또 리라 초등학교에서 저희의 이 캠프를 또 높게 봐주셔가지고 요 가정통신문 다 받아 보셨을 거예요. 가정통신문만 살짝 제가 좀 발췌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다들 리라 초등학교 학부형들이시라 하더라도 제가 너무 또 우리 학생들 얼굴 여기다 띄워놓고 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가정통신만 발췌해 왔습니다. 이게 하버드 캠프의 간단한 히스토리예요. 간단한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만들어 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글쓰기예요, 글쓰기. 아카데믹 라이팅이요. 글쓰기는요, 크게 크리에이티브 라이팅과 아카데믹 라이팅이 있어요. 이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걸 최고봉은 시나 산문이죠. 아니면 소설 같은 거. 한강 작가, 아니면 황석영 작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요 글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약간 타고나야 돼요. 저희 이번에 하버드 캠프 리라에서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서베이 했거든요. 학생들 대상으로. 근데 아이들이 가장 재밌었던 게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걸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제가 볼 때 제대로 없습니다. 근데 이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은 사실 잘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유학 쪽에서는 뭐 베닝턴 어워즈라든가 존럽 에세이 컴피티션이라든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은 좀 타고나야 돼요. 근데 반면에 이 아카데믹 라이팅은요, 너처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카데믹 라이팅의 끝판왕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의 끝판왕이 시나 산문이라면 아카데믹 라이팅의 끝판왕은 논문이죠. 그러니까 에비던스 베이스에 쓰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은 사실 에비던스 베이스를 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어떤 일을 겪었다. 그냥 갑자기 그렇게 시작하면 되죠. 뭔가 기승전결을 갖추고 뭐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죠.
하지만 아카데믹 라이팅은 어떠한 걸 쓰더라도 에비던스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거에 대해 왜? 논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아카데믹 라이팅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내가 뭔가 봐요. 기사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수상이 새로 취임했다 칠게요. 그 글을 봐요. 인터넷에서. 그 글을 본 다음에 내 머릿속에 넣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아카데믹 리딩이죠. 그 아카데믹 라이팅이 시작한 아카데믹 리딩인데, 넣은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 굴립니다. 나의 의견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뱉어냅니다. MLA 포맷에 맞춰서 정확하게 뱉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나는 이 수상이 어떤 사람이 됐는데 난 너무 좋다, 싫다. 이거를 에비던스 베이스. 왜냐면 이러면서 제대로 뱉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카데믹 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에비던스 베이스를 해가지고 MLA 포맷,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요구하는 포맷에 맞춰서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건 사실 한글이나 영어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 하버드와 아카데믹 라이팅을 하냐? 우리 학원에는, 우리 회사에는 아카데믹 라이팅 잘 가르치는 강사가 없냐? 아니면 대치동에는 없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적인 영어 글쓰기와 미국적인 영어 글쓰기는 좀 다릅니다. 자, 이걸 조금 나눠드릴게요. 한국적인 글쓰기는 뭐냐면, 물론 좀 극단적인 표현도 좀 들어가니까, 물론 다 어느 정도는 다 섞이겠지만, 좀 극단적으로 좀 나눠드리자면, 한국적인 글쓰기는 쉽게 말해서 글이 예뻐요. 표현이 참 예쁩니다.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글, 얼마나 글이 예쁩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글쟁이들이 타는 상은 이상 단편 문학상이 대표적입니다. 글이 정말 예뻐요. 말 그대로 단편이에요. 자, 하지만 이 미국적인 글쓰기에서, 이게 아카데믹이든 크리에이티브든 미국적인 글쓰기에서 키가 되는 거는 컨텐츠예요. 표현이 안 예쁜 건 아닙니다. 자, 영상 보고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그렇죠? 영어라는 단어는 사실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영어라는 단어는 뜻을 전하기엔 하지만 굉장히 간결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런 말 있잖아요. 하지만 이 미국적인 이 영어라는 이 언어는요, 뜻을 전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이 펑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는 컨텐츠가 키가 돼야 되고, 우리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그 상이 또 있죠. 사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글은, 만약 황순원의 소나기가 한국적인 글쓰기 대표적이라면은 이쪽은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빈치 코드는 사실 원원을 보시게 되면은 글 자체가 엄청 예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냥 기본적으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컨텐츠가 굉장히 훌륭하죠. 자, 한국적 글쓰기의 컨텐츠가 안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컨텐츠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적인 글쓰기, 미국적인 글쓰기를 좀 접합하는 부분에서 좀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항상 읽으라고 제가 제안드리는 글이 하나 있어요. 소설이. 두유 전쟁이란 글이 있습니다. 이게 절판되어 구하기 힘드실 텐데, 두유, 맛있는 두유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나온 작품인데, 두유 전쟁, 머리 두 써서 머리 기름을 얘기하는데, 이게 내용이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머리기름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설정이 뭐냐면, 머리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남자가 한국에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1년에 나오는 머리기름으로 미국 전체의 기름 생산량과 동일한 양이고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IA가 한국에서 얘를 납치해 가려고 하고 한국 국정원이 그걸 막아내는 그런 스토리예요. 말만 들어도 재밌지 않나요? 전 사실 이거 누가 왜 영화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두유 전쟁은 한국적인 예쁜 글쓰기와 단편이에요. 근데 미국적인 어떤 재미있는 이런 독특한 컨텐츠가 결합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하버드가 하버드만 세상 글 제일 잘 쓰고, 서울대는 글 못 쓰고, 옥스퍼드는 글 못 쓰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어떤 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쓰기라고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단 얘기 조금 하긴 할 겁니다. 제가 조금 첨언드릴 게 있어요. 끝까지 봐주세요. 근데 이 글쓰기야말로 학생들의 공부적인 능력을 가늠하는 데 최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글쓰기 강조 안 하는 학원이나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솔루션이 나왔다고 해서 수행값까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솔루션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또 그거를 꼭, 저는 이 초등학교 때나
또 늦어도 중학교 한 6학년, 7학년? 저는 참고로 7학년이라 부릅니다. 6, 7, 8학년이 미국에서는 주니어 하이,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요 리라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면 5학년, 6학년, 요때 꼭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버드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버드 캠프가 사실 고등학교 버전도 있어요. 저희 본원에서 하고 있는. 하지만 저는 이거를 갖고 오면서부터 항상 생각했던 게, 오케이. 내가 입시를 하면서 답답했던 부분들, 야, 얘들이 이걸 왜 표현을 못할까? 왜 이걸 우리가 일일이 뭐 도우려면 돕겠지만, 너무 아쉽다라는 부분들을 해소의 시작은 초등학교 때부터 늦어도 중학교 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지금 보시고 계신 가정통신문, 이걸 통해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올 여름, 리라 초등학교 하버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죠. 요거에, 우리 이사장님, 우리, 권지 이사장님, 권장성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교관 선생님께서 크게 공감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저같이 소위 이제 사교육 쪽에 있는 사람을 색안경 끼고 안 보시고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신 전향적인 자세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었고, 어쨌든 7월 21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캠프를 진행했었죠. 그 성과를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 레벨 테스트 결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그 레벨 테스트 보면서 캠프 진행하면서 상담 전화 따로 이렇게 어떻게 저희가 사실 노출글을 크게 안 했는데 좀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때 좀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한 번 더 좀 말씀드리자면,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여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자녀분들을 훈육 중이시면서 또 이런 수준 높은 글쓰기 교육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니까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레벨 테스트를 30명을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가 7월 21일 캠프 하기 전에 반도 나눠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도 대표면서 원장이기 이전에 예전엔 저도 이 일을 강사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글쓰기 가르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요새 그래도 리라 초등학교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부 못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잘할 것 같은데, 또 리라에서 교육 잘 시켰을 것 같은데, 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여기저기 좋은 교육 찾아서 많이 시키셨을 것 같은데, 레벨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요 세 가지 유형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이걸 주니어 토플형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어떤 저희가 글쓰기를 시켰거든요. 레벨 테스트에서. 근데 뭔가 인트로스러운 글을 딱 하나 쓰고 first 하나 쭉 써요. second 하나 쭉 써요. third 한 다음 쭉 쓰고 in conclusion 꼭 붙이더라고요. 하나 쭉 씁니다. 이거 학원에서 아마 배운 걸 거예요. 이게 주니어 토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만점이 나옵니다. 이걸 미국에서도 이걸 써요. 5 paragraph essay writing이라고 한국에서는 5단 논리 정돈법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어는 처음 봤는데 어쨌든 인트로 있고 바디 3개 있고 그 중간에 그다음에 conclusion 있는 이런 형태.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요. 나쁘지 않아요. 주니어 토플이 나쁜 시험 아니잖아요. 하지만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뭐 재미라는 뭐 웃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거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읽을 때 이러면서 노량진 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러고 이제 돌아가시고 갑자기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해야 뭔가 노량해전에서 뭐지 왜 돌아가셨지 갑자기 태어나지 뭔가 흥미를 유발할 텐데 그냥 타임 시퀀스에 맞춰서 충남 아산에서 언제 태어나시고 뭐 언제 급제를 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사실 덜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5단 논리 정돈법이 가장 기본형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갈 수는 없었을까? 약간 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애들 데리고. 하지만 욕심 부려봤어요. 그래서 이 주니어 토플형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일 싫어하는 형태입니다. 싫어한다? 그거 좀 미안한가? 좀 덜 좋아하는? 특히 미국 대학들이 이거 정말 안 좋아해요. 겉멋 글쓰기 형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준 높은 형이긴 해요. 뭔가 멋을 부린다는 것도 수준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초등학생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11학년, 12학년 이런 친구였거나 대학생 친구였다면 이거 바로 제가 뭐라 했을 거예요. 뭐냐면 막 명언으로 글을 시작한다든가 뭐 What am I doing? 막 이런 식으로 질문으로 글을 시작한다든가 이게 특히 미국 입학 원서에 쓰는 에세이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10대 때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글쓰기 형태인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겉멋 글쓰기 형태도 제가 볼 때는 미안합니다. 여기 또 학원 관계자분들 계실 수 있는데 대시정에서 이런 배운 형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물어도 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시다고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10살, 11살, 12살 이런 학생들을 가지고 제가 뭐 겁먹 부리지 마 이것도 웃기죠. 근데 그런 형태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 스트러글레스형. 그러니까 뭔가 글이 그러니까 뭔가 뭐 그래머도 좀 틀리고 스펠도 좀 틀려요. 근데 뭔가 글이 살아있는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 가사들 노래 가사 이제 아이돌 가사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BTS 영어 가사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그죠?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이게 사실 이게 솔직히 그래머적으로 봤을 때 좀 별론데 뭔가 귀에 쫙쫙 감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플로우나 그다음 뭔가 말하는 게 들리잖아요. 컨텐츠가 훌륭한 거죠. Smooth like butter. 버터처럼 스무스하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플로우랑 컨텐츠가 훌륭한데 뭔가 글의 구성이라든가 그래만 좀 흔들리는 요런 형태가 사실은 이제 제대로 이제 뭐 교육을 안 받은 거죠. 그 어머님한테도 물었어요. 한 어머님 상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글씨가 이렇길래 어머니 얘는 학원을 안 다닌 것 같습니다. 오, 안 다녔대요.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근데 어머님 전 좋아요. 오히려 살아있어요. 오히려 더 러하고 더 되게 원석 같고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니어 토플형 겉멋 글쓰기형 스트럭레스 형이 나오던데 셋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 번째가 마음에 든다는 거지 세 번째 형태로 또 평생 살면 안 되죠. 그렇죠? 평생 차라리 그대로 갈 거면 주니어 토플형이 제일 낫겠죠.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하지만 이런 테스트 결과를 받아들이고 제가 이번 레벨 테스트 사실 솔직히 이런 캠프의 레벨 테스트를 저도 그래도 대표인데 이렇게 항상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궁금했고 또 리라는 수준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일일이 다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좋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30명 했고 뭐 21일부터 25일까지 했고 3명의 멘토가 있고 30시간 했는데 왼쪽에 영어 글쓰기 써놓으세요. The camp emphasizes logical expression, communication, and revision, ultimately enhancing student storytelling capability. ultimately 뒷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기초적인 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슬라이드 잠깐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리고 왜냐면은 커먼 코어라고 미국 교육을 부르는데 거기서 초등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커뮤니케이션이고 중학생에 요구하는 건 뉴스페이퍼예요. 우리 학생 여기 어딘가 있죠? 이 차이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은 I'm hungry. 내가 배가 고프다. I want to go to the bathroom. 화장실 가고 싶다. 이렇게 내 뜻을 전달하는 거라면 뉴스페이퍼는 내가 귀든 눈이든 새로운 걸 보고 듣고 사실관계에 맞춰서 나의 스타일로 뭔가를 쓰는 게 뉴스페이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광진구 쪽 사는데 어제 거기서 뭐 데모 하더라고요. 자,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거기 가다 데모하는 거 봤어요. 뭐지? 왜 저 사람들은 뭔가 듣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앉아있지? 그거 찾아가지고 뭐 집에 가서 뭘 찾아봐요. 그다음 그걸 자기 어디 뭐 트위터라든가 SNS에 올려요. 이게 글쓰기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인 글쓰기잖아요. 아니면 뭐 학교 숙제를 하든. 그러니까 중학교, 그러니까 주니어 하이와 초등학교 사이에 껴있는 우리 리라 초등학교 학생들. 물론 아직 중학교가 먼 학생들도 있는 거 압니다.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있는 거 아는데 커뮤니케이션에서 뉴스페이퍼로 넘어갈 때는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뉴스페이퍼로 넘어갈 땐 개인적인 것도 있고 덜 개인적인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메꿔주는 게 결국 스토리텔링인데 저희는 그거에 집중했어요. 그거에. 물론 많은 글쓰기를 시켰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라이팅도 시키고 인포메이티브 라이팅도 시키고 궁극적인 글쓰기의 끝판왕적인 아규멘테이티브 라이팅도 시켰어요. 뭔가 남을 설득시키기 위한 글쓰기요. 근데 제가 우리 멘토들 3명 이렇게 첫날 불러놓고 첫날 수업하기 전에 오케이 우리가 일주일이다. 솔직히 날 리라서 2주 하고 싶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걸 경험하게 하는 건 좋지만 나는 이 캠프가 이 어머님들 아버님 입장에서는 다른 리라 캠프에 비해서는 비용도 더 내셨을 것이고 또 기대치가 있고 그 다음 니네는 하버드 내가 직접 이 멘토들도 그냥 오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오디션 다 보거든요. 우리가 직접 엄선된 멘토들인데 니네들은 이 커먼 코어에 맞춰서 정말 정석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너희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 스토리텔링에 집중을 해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제가 사실 한 몇몇 글쓰기 좀 갖고 와서 보이려다가 또 이게 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런 게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희 그냥 학원 애들이면은 괜찮은데 또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또 어머님들이 저건 누구 글이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뭐 그런 거 사실 이렇게 뭐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누구의 글을 갖고 오진 않았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 중에서 하버드 캠프 참여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제가 하나씩 지금 한번 까드릴게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리라 캠프 성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아까 왜 스트럭레스형의 글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건 문장이에요, 문장. I am a boy. I, 주어, am, 뭐 동사라죠. 이거 뭐라 하더라 한국말로. 하여튼 그다음 a boy. now, 나는 뭐 소년이다. 여기서 I, boy, am,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문장의 구조 갖춰주면 이제 글의 구조로 가야죠. 이 문단, paragraph를 쓸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나의 뜻을 내가 메인 포인트를 스펠 아웃을 빡 해주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쭉 써주는 하나의 paragraph가 완성이 돼야죠. 그 다음에 이 paragraph가 모여서 글이 흘러야죠. 그죠? 갑자기 무슨 한국의 무슨 날씨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뉴욕 증시에 대해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 paragraph로 잘라서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아도, 그래서 이 어떤 문장이 흘러야겠죠. 어떤 글 전체가, 그죠? 그 다음에는 글의 컨텐츠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글 문장도 좋고 paragraph도 좋고 플로우도 하는데 잠깐 이거 질문이랑 안 맞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은 글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 흐름대로 잡는 것들을 저희가 또 요 리라 하버드 캠프 때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글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리라 하버드 캠프 또 저 어머님들 초등학생들이나 이제 곧 중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초등학교 9학년 어머님들 대상으로 지금 글쓰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수학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원하시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글이 전체적으로 흘러야 되는 포인트를 저희가 많이 잡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썼으면 했던 글은 요런 글이에요. 영어 잘하시죠, 어머님들, 아버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의 글입니다. 혹시 맞추신 분들 여기 써주세요. 누구인지 맞추면 제가 진짜 아이스크림 쿠폰이라도 보내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의 글입니다. 힌트, 마틴 루터 킹의 친구입니다. 친구는 아닌데 어쨌든 같이 살았던 분이에요. 말콤 X라는 분의 글이에요. 말콤 X.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인권 운동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같이 I have a dream 이러면서 멋있게 했던 분이고, 말콤 X는 뭔가 좀 약간 다크한 약간 빌런 같은 분이에요. 야 그냥 다 그냥 떼패 그냥 행진해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글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We are Africans. We happen to be in America. We are not Americans. 짧죠? 짧은 글이 좋은 글이에요. 이걸 keep it simple and straightforward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짧아야 됩니다. 짧고, 근데 여기서 펀치라인이 있습니다. We didn't land on Plymouth Rock. The rock was landed upon us. 뭔가 Plymouth Rock이 뭐냐면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배 타고 메이플라워 타고 와가지고 미대륙에 내려서 처음 밟았던 그 땅 이름이 Plymouth Rock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니네는 플라이머트 락을 밟고 내렸겠지만 우리 같은 흑인들은 그 락이 플라이머트 락이 우리 머리를 친 거다. 뭔가 강하잖아요, 그죠? 뭔가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뭔가 딱 들었을 때, 막 재밌네.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이런 글쓰기를 궁극적으로 하길 바랬어요. 물론 일주일 만에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 글로벌리 통하는 글은 무엇이며, 그냥 단어 외우고 문법이나 맞추고 그거 굳이 하버드 선생님 데리고 와서 하버드 선생님도 잘하시겠지만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리라 초등학교의 명성에 걸맞는 글쓰기 수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이렇게 커먼 코어에 맞춰서 미국 교육에서 말하고 있는 초등학교 레벨에서의 글쓰기는 무엇인지, 중학교 레벨에서의 글쓰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학생들 서베이를 통해서 봤을 때는 학생들의 반응은 괜찮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강조하는 미국적인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여기 채팅창이 있어요, 어머님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어떤 분이 나도 말 좀 해보겠다라고 이게 누르셨는데 이게 잘못 누르신 건지 아니면 진짜 하실 말이 있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아니면 뭐 연락 주셔도 괜찮고요. 이게 저번에 요 스피크 모드 잘못했다가 막 꼬이고 막 이래가지고, 네. 한번 채팅창에 여기 프라이빗 채팅 기능도 있습니다. 저만 볼 수 있는 채팅 기능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 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 얘기 지금 하고 있죠. 글쓰기, 아카데믹 라이팅 특히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도 있겠지만 글쓰기 얘기를 하고 있고 글쓰기 얘기할 때는 어머님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대학을 보내는 또 리버스 엔지니어 해가지고 고등학교 초반 혹은 중학교, 초등학교 요 레벨에서의 글쓰기는요. 정말 중요하고 네. 정말 중요하고 요것들을 잡아줘야지만 소위 이제 사실 우리가 모르는 글을 읽고 머릿속에 넣고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뱉어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부잖아요. 그렇죠? 이걸 저희는 하버드 캠프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처음 레벨 테스트로 아이들이 정말 짜여진 글을 대부분 써왔다면 이 이후에는 그냥 되게 정말 리스폰시브한 글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본 것들을 나의 스타일에 맞춰서 뱉어낼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신경을 썼었고요. 특히나 이 글쓰기에서 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캠프 때 나눴던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캠프 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캠프에서는 이건 조금 수준 높다고 봐가지고 근데 어머니 아버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은요 결국은 정반합입니다. 내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날이 너무 더워지고 있다. 글로벌 워밍이 심해지고 있다.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반대 의견도 얘기해줘야 돼요. 잠깐만, 글로벌 워밍이 이산화탄소로 발생된다는 게 나의 클레임, 나의 주장이었다면은, 그냥 이 지구의 큰 어떤 흐름 속에서 좀 더워지는 시기가 있는 거고, 나중에 좀 추워질 시기가 있을 것이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이 사이클 자체 우리가 그냥 위에 올라탄 거다. 이산화탄소 그 태워봤자 우리가 얼마나 태우냐. 이런 어떤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거 아세요? 흡연이 몸에 안 좋다는 논문이 10,000개라면은, 흡연이 몸에 안 좋은 것도 어느 정도 맞지만 그게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줘서 오히려 건강에 되게 좋다는 논문도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라는 게 좀 웃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장을 하고 반대 주장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에비던스를 얘기하고 나중에 합치는 거죠. 정반합. 이게 아카데미 라이팅의 가장 큰 흐름이더라고요. 저희도 논문을 많이 써봤지만 이런 식으로 글쓰기가 진행될 수 있다면 정말 최상치라고 봅니다. 한 어머니께서 지금 여쭤보셨어요. 캠프 전후 아이들의 글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느끼냐고요. 아까 답변을 좀 드렸지만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전에는 글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글을 읽다 보니까 좀 이게 보면 좀 느껴지는 게 있는데 좀 짜여져 있는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니어 토플 형태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배우는 겉멋이 많이 들어간 형태라든가 그죠? 이런 아이들이 좀 더 리스폰시브하게 바로바로 뱉어낼 수 있는 글이 된 학생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 러한 원석적인 글을 쓰는 아이들은 조금 더 스트럭처된 글을 쓸 수 있도록 저는 좀 흘렀다고 봅니다. 저희가 캠프 이후에 어머님들께 일일이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일일이 리포트 보내드렸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학생들의 뭘 배웠는지 또 하버드 캠프 멘토들이 써준 학생들 일일이의 어떤 코멘트들 그다음 저희가 또 저희 이제 저나 또 그때 같이 했던 저희 본원 선생님들 두 분이 계셨거든요. 우리가 느꼈던 학생의 글쓰기는 어떤지 한국말로 써드렸던 거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최소치로 제가 원했던 거는 학생들이 이게 글쓰기구나 그냥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거구나 느끼는 거고 최대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약점들이라든가 이게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점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나아가서 학생들, 어머님들 물론 이 하버드 캠프 일주만 가지고 우리 학생들 글쓰기 위해 끝날 리가 없죠. 계속 뭔가를 하셔야겠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글은 결국은 정반합이더라고요. 그게 대학을 가기 위한 college application essay든 논문이든 학교에서 쓰는 글이든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좀 이 글쓰기, 미국적인 글쓰기들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까봐 미국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배워요. 근데
초등학교 때 배우는 미국 역사, 아메리칸 히스토리나 중학교 때 배우는 거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나 아니 뭐 똑같은 역사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여러 번 배웁니다. 왜 여러 번 배운지 아세요? 이거 한국에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수업 시간 5가지 이유를 배웠다 칠게요. 그럼 시험 문제에 그게 나왔어요. 그럼 5개를 잘 쓰면 돼요. 그럼 A를 줍니다. 100점을 줘요.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 레벨에서 만약에 남북전쟁의 5가지 이유를 써라 했는데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5가지 이유를 그대로 쓰죠. 그럼 A가 나오지 않습니다. B가 나올 거예요. 왜? 내 의견이 안 들어갔잖아요. 내 의견을 에비던스 베이스에 맞춰서 정반합으로 뱉어내야죠. 예를 들어 5가지 이유를 다 쓴 다음에 내 생각엔 2번째 이유는 제대로 된 이유 아니다. 왜냐면 어쩌고저쩌고. 왜냐면 내가 어디서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다. 아니면 5가지 이유를 쓴 다음에 6번째로 내가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난 분명히 이 6번째 이 요소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미국에서 미국 정답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커먼 코어에 맞추고 또 미국 역사를 초등학교 때 똑같이 조지 워싱턴이 건디바고 링컨이 노래방하고 직업대로 배우면서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너의 의견이 듣고 싶다. I want to hear what you think. I want to hear what you have in your mind. Not like something you read in a book. 책에서 읽은 거 말고 그거 똑같이 쓸 거면 특히 요새 챗 GPT 시대에 AI 시대에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죠? 네가 생각했을 때 6번째 이유가 없어? 네가 생각할 때 1, 2, 3, 4 다 5 그 이유 그냥 훌륭한 사람들이 쓴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 아니지 않아? 이게 글쓰기에 결국 흘러가는 이 중학교 가시면서 또 고등학교 가시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저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제가 대충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 압구정도에서는 약간의 그래머 미스테이크라든가 스펠링 미스테이크는 금방 고쳐집니다. 왜냐면 그건 진짜 시간 문제. 하지만 우리 아이가 크리티컬리 한번 띵킹할 수 있고 그다음 그거를 대화할 수 있고 이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야지만 제가 말씀드린 아까 보여드린 그런 말콤 X의 그런 간결하면서도 강한 글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먼 코어 글쓰기 실전에서는 논리적 구조를 확인하고 주정과 근거를 연결시키고 다양한 글쓰기를 써보고 지속적인 글쓰기 습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좀 빨리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장 왜냐하면 지금 딱 지금 5학년 6학년 학생들 정말 최상위권의 글쓰기로 한번 도전해본 학생들만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신 건 아니니까 1학년 2학년 학생들 어머님들도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실 거니까 지금 시기가 좀 다르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커먼 코어 미국에서 말하는 이 문과적인 교육에서 이 글쓰기 교육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건 결국은 이 4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살짝 한번 틀어볼게요. 미국에서 주류로 살기라는 포스트를 제가 띄워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으시죠? 그동안 글쓰기 그렇게 하다가 자, 한마디로 말씀드려볼게요. 미국에서요, 또 해외에서 이 글로벌리 정말 이 글로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글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글이라는 게 그 사람의 intellectual ability, 어떤 그 지적 수준을 말해주니까. 하버드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이 모티베이션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충분한 또 교육과 충분한 또 글쓰기, 글 읽기를 통해서 나아질 거잖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된다면 미국이든 혹은 이 글로벌한 세상에서 주류로 살기를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막 수다 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한 그 표현으로 recitation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주류로 살기 옆에 포스트 밑에 첫 번째 recitation for elite college admissions라고 써놨죠. recitation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한 사람한테 난 당신과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일어나서 이렇게 뱉어내는 게 recite 한다. 사실 오늘 웨비나 주제를 to recite is the key 이렇게 말을 하라 했어요. recite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뭔가 생각 있는 거 말을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오전에 상담한 학생에 이 학생은 이제 대학 관련 상담인데 이 동생 상담을 좀 했어요. 막바지. 근데 이 동생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형보다 공부를 잘한대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조심스럽대요. 자기 의견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 recitation 얘기를 그 어머니께도 드렸어요. 어머님, 오케이. 한국 교육에서는 전 그게 맞다고 본다. 왜냐면 1 더하기 1은 2니까. 근데 저희는요, 한국 교육을 좀 까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1 더하기 1이 3인의 의견이 머릿속에 들어왔다면 얘기하길 바랍니다. 제가 그 하버드 캠프 항상 끝날 때마다 저희 멘토단을 확인했던 게 뭐냐면 질문이 많이 들어왔냐예요. 근데 제가 좀 오히려 약간 좀 저도 좀 구식인지 왠지 한국에도 질문 안 하나 싶었는데 질문을 많이 하더래요. 정말 많이 하더래요. 그냥 저희가 그렇게 이끌어내자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과감 없이 얘기하게 하자. 물론 아직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좀 그것 때문에 시끄러지기도 해서 좀 약간 나중에 좀 자제시킨 것도 있지만 리사이트 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리사이트 한다가 말이잖아요. 그죠? 결국 글을 읽는 게 말이고 말을 쓰면 글인데 글로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스스로 이렇게 정확하게 쇼케이스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결국은 미국 내에서 주류를 삽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저 아직 기억나는 게 대학교 때요. 그러니까 이 recitation이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큰 개념인 게 제가 대학교 때 달라이 라마가 저희 학교에 와서 연설을 하기로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대학교 실제로. 그래서 저는 달라이 라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봐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달라이 라마 혹시 아세요? 미국이래. 중국 쪽, 그 티베트 쪽에 정신적 수장 같은 분이거든요. 아직 살아계신가? 하여튼 그분이 온다니까 저희 대학교의 모든 중학생 커뮤니티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달라라는 그 나쁜 놈이다. 그 착한 척 하는 거지, 뭐, 세계 평화를 해치고 막, 리사이트 했어요. 막 뭐, 데모하고, 우리 사람한테 막, 이거 이렇게 뭐, 전단지 나눠주면서 니네들도 이거 반대해야 된다고, 그래. 저희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뭐, 반대까지야, 뭐, 솔직히 그랬거든요. 근데, 저 솔직히 그때 욕도 했어요. 중국 애들 진짜. 솔직히. 근데, 그때 이후로, 우선 달라라만 취소됐고요. 중국인들의 위상이 학교에서 확 올라갔어요. 왜? 걔들이 뭐 그렇다고 화염병을 던졌으면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리사이트 했잖아요. 리사이트. 나의 의견을 제대로 말했잖아요. 그쵸? 자, 한국에서 이제 특히 이 리사이트 막 얘기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디베이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디베이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디베이트 학원 보내야겠다 하시는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디베이트도 결국은 argumentative writing을 말로 한 거니까. 근데 뭐 디베이트를 배워라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개념을 숙제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나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저는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라이라마 그때 보고 싶었어요. 그냥 한번 그 사람도 의견이 있잖아요. 뭐 티벳의 뭐 독립이든 뭐든 그쵸? 그러니까 이 리사이트는 기본적으로요. 뭔가 이 실패를 동반합니다. 막 얘기했는데 제가 막 교수님이 막 얘기하는데 제가 아닙니다. 막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자 내가 한번 프로브 해볼게 해갖고 막 증명을 막 하죠. 자기 얘기를. 그럼 저는 약간 머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최선을 다해서 리사이트를 하지만 실패를 해본 경험을 저는 우리 리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너무 애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막 뭐 꼽주냐 이런 거 있죠. 요즘 저희 애들 중학교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나 고등학생 애들도 막 뭐 좀 잘못된 거 이렇게 지적하면 그 애들 앞에서 글쎄요. 그 애들 앞에서 한 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매너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최선을 다한 다음에 실패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저는 글쓰기를 떠나서 이 말하기, recitation 또 이걸 떠나서 이걸 또 넘어서서도 우리 리라 학생들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리사이트를 한다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틀리는 거에 대한 퍼센티지를 항상 동반하거든요. 이거를 대학들이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중요한 언어 발달 시기 놓치거나 아니면은 LLM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나의 의견을 머릿속에 게재하기보다 그냥 뭐 가서 물으면 득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의대 광풍 속에서 너무 이런 식의 줄 세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맨 앞에 있다가 알고 뒤에 가야 되고 이러니까 좀 무서워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뭐 리라 초등학교 아니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여기서도 교육하다 보면 그런 거 진짜 많이 느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괜찮아 이 말을 달고 삽니다. 괜찮아 그냥 질러. 이 말을 달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특히 글이라든가 말 속에서 경험을 꼭 해야지만 자 이게 제 의견뿐만이 아닙니다. MIT는요 꼭 묻는 게 이거예요. 실패 경험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실패 경험을. How did you manage a situation or challenge that you didn't expect?
뭔가 했는데 잘 안 됐을 때도 어떻게 했어? 왜냐면 MIT 같은 곳은 똑똑한 애들이 모여서 뭔가 계속 시도하면서 시도라는 건 결국 실패를 동반하는 프로세스니까 항상 묻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묻는 질문이 있죠. 요즘 자 이거 얘기하면 진짜 이거만 30분 얘기할 수 있는데 30분에 뭐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 좀 대학이랑 좀 사이 안 좋으세요? 뭐 얘기가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지금 뭐 막 대놓고 막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대학 원서 에세이 속에서 너와 다른 의견을 갖고 너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과 어떻게 너는 커먼 그라운드를 어떻게 공통점을 찾고 어떻게 같이 갔니 같이 이겨냈니라는 걸 꼭 묻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글쓰기에서도 아이들이 뭔가 뭐 여기 쓰라 했는데 다른 엉뚱한 걸 쓰더라도 쭉 한번 끝까지 밀고 나간 다음에 저희한테 뭐 야 이거 잠깐 이거 왜 얘기한 거야? 그럼 애들이 아 쌤 저 틀렸어요. 이게 아니라 아 쌤 저는 뭐 저거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늡니다. 그래 늘어요. 저만 해도 어머님도 아버님도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시거나 제가 조금 아래거나 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유학 가서 제가 중3 때 유학 갔는데 참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죠. 뭔가 처음 영어 배우면 막 에세이 쓰고 하면서 이거에 쓰라 했는데 딴 거 써갖고 막 선생님 뭐라 한 적도 있고 근데 그때 썼던 에세이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트라우마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배웠던 거는 평생 가고 있어요, 저도 공대를 나왔다 했잖아요. 공대는요, 실수 엄청 하고 실패를 엄청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실험을 했는데 그냥 4시간 내내 시험한 게 그냥 그대로 망해버린 적은 이건 뭐 축에도 못 끼죠. 근데 그 경험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제가 나왔던 공대는 아주 훌륭한 공대가 된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꼭 말씀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하버드 에세이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최선을 다해서 실패한 경험들, 그게 글이든 말이든 꼭 한번 경험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 입시 아니시지만 올해 2025년 5월부터 달라진 미국 대학 입시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학생들이 혹시나 미국 뭐 아이비리그를 위시로 이런 최상위권 미국 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뭐 영국 옥스브리지 뭐 옥스포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들은 이런 대학을 노리시거나 아니면 한국 대학도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차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서에 글 쓰잖아요. 한국에서 자소서라 하죠. 자소서라든가 저희는 메인 에세이 뭐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대학들이 살짝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챗 GPT, 클라우드, 퍼플렉시티, 딥시크, 그록, 제미나이, AI가 한두 개입니까? 거기서 글을 뭐 얼마까지 도움을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디텍터 있다고요? 디텍터를 피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을 도둑이 잡아요. 디텍터를 피하는 그 휴머나이저라는 어플도 AI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디텍터에 안 걸리게 교묘하게 벗어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대학들이 아직은 과도기다 보니까 글쓰기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말하기를 통해서 학생을 평가하는 비중이 늘 것 같았는데 결국 올해 5월에 시작됐습니다. 뭐가요? 다이얼로그 포트폴리오가요. 다이얼로그가 대화죠. 포트폴리오,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스쿨하우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이 그동안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논쟁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대학에 낼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요. 뭐 에디셔널 뭐 자료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어디 솔직히 별 대단치도 않은 대학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카고, 콜롬비아, 존스 홉킨스, 콜비, 노스웨스턴, 워슈 랭킹으로 치자면 아이비리그 조금 밑에 급 학교들, 그러니까 하버드나 예일대 이런 대학들은 아마 시작할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전향적인 대학 중에 하나인 시카고 대학이다 이런 곳에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AI 시대의 글쓰기는 말하기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요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버드 캠프를 통해서 글 많이 배웠죠? 근데 여기 혹시 그 중간반, 옐로우반 있었던 학생들이 있어요? 옐로우반? 거기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재작년인가 미국의 디베이트 챔피언입니다.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내용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디베이트 좀 가르치고 싶다. 아이들이 글쓰기 맞다. 중요한 거 맞다. 근데 글쓰기, writing. Everybody talks about how important writing is. However,
let us start on teaching some of the speaking skills. 그러니까 이 말하기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이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좀 해보자.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 제어한테 이제 리라 이 하버드 캠프가 끝나고 나서 뭐 어떻게든 찾아와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결국은 뭐였냐? 그 다음에 언제냐예요. 그 다음에 언제냐? 그 다음에 언제냐보다는 뭐 좀 적어놓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윈터 때 하는 하버드 캠프나 얼음 때 하는 하버드 캠프 라이팅 수업에는요. 이 argumentative writing과 디베이트 수업이 들어갑니다. 이건 굳이 저희랑 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믿고 있는 학원이시나 아니면 리라 초등학교에서나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글쓰기만까지만 멈추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글쓰기나 말하기까지 가져야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 리라 초등학교 학생들 빠르면 한 6년 뒤, 늦으면 한 10년 뒤 정도에 입시 경험을 하겠죠? 그쵸? 뭐 의대를 가든 뭐 공대를 가든 하겠죠? 그리고 그게 또 저 같은 미국 교육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겠죠? 뭐 한국에도 차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말하기야말로 이 말하기가 새로운 글쓰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즘 인공지능 워낙 핫한 주제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성은 에판디얼이라든가 아니면 반대하는 대표자인 카진스키, 절반 이런 분들.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써놓은 거 뭐야 인공지능이가 좀 다른 얘기인 게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쪽에서 가장 세상에서 찬성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예요. 인공으로 뭔가를 만들자. 테라포밍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화성에서 가서 살자 막 이거 하고 있잖아요. 테라포밍은요, 화성에 돔을 지어가지고 산소로 가득 찬 돔을 지어서 거기 사람을 살게 하자가 원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는 사람 목에다 어떤 기계를 삽입해가지고 마스 그 화성 가서도 천지에 널려있는 메테인을 가지고 호흡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게 인간을 개조시키자는 겁니다. 약간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자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눈치도 보고 하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돌렸는데 어쨌든 그분은 인공지능, 뭔가 인공적으로 기계화하는 거에 굉장히 찬성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카진스키가 산업혁명과 그 의료가 인류에게는 재앙이었다. 인공지능 나쁜 거야. 우리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런 걸 읽고 자기 생각에 대해서 글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맥스모가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과학과 기술에서 항상 발전을 이룰 것이고 AI도 그냥 일환일 뿐이고 이런 거 읽고 공감되는데 괜찮은데 일론 머스크가 막 테라포밍에 대해서 얘기해요. 막 저쩌고 좋은데 맞는데 자 이제 내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 말로 한다면 그다음 축축축축 글로 쓴다면 요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항상 웨비나 하면서 어머님들이 이런 막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 어머님들, 중학생 어머님들도 많이 보시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다 좋은 내용이다. 너무 좋다. 근데 우리 애가 그걸 못한다. 근데 저는 오늘은 좀 더 신나는 게 제가 아까 뭐 한 3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고3 애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면 사실 공연불이에요. 뭐 이제 그래서 쌤 저 SAT 점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 4, 5, 6학년 학생들은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언어가 발전하는 가장 최고의 시기는 10살 전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많이 보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물론 타고난 능력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어도 글쓰기나 말하기, 아카데믹 라이팅 혹은 궁극의 argumentative writing이나 디베이트나 이런 recitation까지 학생이 가능하게 좀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글쓰기, 말하기 이런 공부적인 내용이었다면 하나 또 꼭 첨언해드리고 싶은 게 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까 왜 제 지인 상담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형수님이 사실 저희 교회 다니는데 형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희 형수님 그 아들, 제 조카, 얘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근데, 어제 듣고 오셔서, 어머, 요즘 뭐 초등학생 논문 쓴대, 막 그런 얘기하세요. 그래서, 형수님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뭐 논문 어떻게 해가지고 어쩌저쩌저 하시길래, 그러니까, 오케이, 논문 쓰려면 써요. 근데 그 초등학생 쓴 논문이 걔가 쓴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그 논문이든 뭐 어디다 내기 위함인데 그걸 받고자 하는 그 주체가 그게 뭐 대회든 학교든 뭐든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입시 비리 뭐 말해 뭐합니까? 요즘 참 많았죠. 미국은 뭐 깨끗한 줄 아세요? 2019년에 블루 바시티 사건이라고 이거 넷플릭스 가서 블루 바시티 혹은 그냥 미국 입시 비리에 쳐보세요. 다큐멘터리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그때 그 쉽게 말해서 뭐 대리 시험, 대리 논문, 뭐 대리 그러니까 입시 비리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어린아이들이 과도한 엑스트라 커리큘러, 과도하게 막 어디 뭐 대회 무조건 내보내 이거는 저는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저희 조카 열심히 교육하고 계신 정말 최고의 교육을 때려받고 계신 우리 형수님한테도 형수님 그거 하지 마 진짜 이런 얘기 맨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라 학생들이 물론 알아서 안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 뭐 과도하게 어디서 뭐 뭔가 자꾸 첨언 돼가지고 요만한 건데 이따만하신 얘기만 들으시고 막 우리 애도 이거 시켜야겠다 누가 이거 잘 됐대 물어보세요 하다못해 저한테라도 한번 검증해 볼게요 제가 그 어떤 특정 뭐 최고의 보딩 스쿨 갔대 뭐 어디를 갔대 뭐 어쩌고 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이면 미국 출장이 있거든요. 2주 동안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미 입학 사정관협회 컨퍼런스에 초청받아서 가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전미에서 한 6천 명 정도가 옵니다. 그럼 제가 그중 뭐 6천 명 다 알지는 않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기자들, 대학 관계자들은 뭐 아이비리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딩 스쿨, 미국의 제일 좋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있죠. 거기 이제 입학 사정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제가 이제 많이 인맥이 쌓여져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걔들이 얘기하는 건 사실 중국 애들이에요. 중국에서 뭐 논문인데 그 논문 대회 나갔다고 상 탔다는데 그 대회도 그 부모님이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엑스트라 커리큘러 했을 때 이런 유의 어떤 그 뭐랄까요 좀 의심도 사고 괜히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굳이 뭐 하고 싶다면은 지금 시키고 계신 이런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시키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열정이라든가 아이들의 능력치가 어디로 이끄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중국 펜싱연맹에 지금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저희 학생들을 NCAA로 보내면서도 있지만 이 펜싱 쪽에서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펜싱을 되게 잘하면 선수로 가면 돼요. 근데 되게 잘하진 않고 좀 잘해요. 근데 펜싱을 너무 아이가 사랑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 제가 이용한 방식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이건 과도하진 않을 거예요. 자, 왼쪽 포스트 보세요. 인구 감소 지역 써있죠? 펜싱 대회는요, 꼭 인구 감소 지역에서 합니다. 봄에 양구에서 했고요. 여름에 문경이었나 하여튼 안동 거기서 했고요. 그 다음에 강진이라고 11월 달에 합니다. 강진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서요.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인구 감소 지역에서 펜싱 대회를 왜 열겠습니까? 이거 열면 그 지역 그 지자체에서 한 1억 원 써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지자체 홍보도 하고 정말 몇천 명이 오네요 이것도 와갖고 막 그 옆에 호텔 같은 거 상권도 살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자 거기서 지역 사회가 참여되는 형태, 스포츠 이벤트가 기획되는 형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들의 형태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참여하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지켜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글이나 말로 이렇게 옮기든 이런 액티비티를 하게 되면은 뭔가 우리 학생들이 스포츠를 하면서 즐기는 스포츠를 하면서도 뭔가 이어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 일주시면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참 많은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뭐 글쓰기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대세가 되어버린 말하기. 정말 이거 나중에 저 기억나시면 진짜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주세요. 그러니까 글쓰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정말 정말 이 인류의 최초부터 인류가 끝난 그날까지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거를 recite 할 수 있는 능력이 대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저는 이제 미국 입시를 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엑스트라 커리큘러 같은 거 준비하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때도 너무 과도하게 막 어디서 누가 했는데 우리 애도 뭐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고민은 좀 안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지 않을까. 오늘 어떻게 보면 줄이자면 이 정도인데 하여튼 뭐 저희는 뭐 이런 곳에 있고요. 너무 홍보라서 제가 좀 없앨게요. 어쨌든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적혀 있는 슬라이드를 제가 띄워드리면서 오늘 이제 웨비나를 좀 마칠까 하는데 웨비나를 잘 들어주신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별 질문할 게 없었는 건지 이게 채팅창에 별로 안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아니면 리라 초등학교 측에 그때 웨비나 들었는데 이런 게 궁금하다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뭐 학원명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를 뭐 찾아보셔서 먼저 질문하셔도 되고요. 근데 부담 없이 해주세요, 진짜로. 이게 뭐 저도 이제 이 학교와 같이 일을 하면서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킨 선생님들과도 대화를 많이 할 기회도 있었고 또 항상 이 리라 초등학교의 미래와 현재까지 같이 고민하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이사장님과도 정말 많은 미팅을 했었거든요. 정말 최고의 진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최고의 글쓰기 교육을 시키겠다 찾은 게 저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저도 많이 배웠고, 저도 많이 좀 더 베풀고 싶어요, 진짜로. 좀 더 많이 좀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웨비나도 저희가 그 일환으로 마련이 된 거고, 그 웨비나 신청 받으면서 꽤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 캠프를 뭐 매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자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진짜 즐겁게 또 의미 있게 또 많이 배웠던 것들 저도 직접 경험하고 제가 이게 월, 화, 수, 목, 금 중에 매일은 못 가봤지만 제가 3일이나 그래 저도 찾아갔었거든요. 저희 여기 본월이나 또 저희 또 하는 일을 또 팽개치고 가서 우리 아이들의 하다못해 표정은 어떤지 아이들이 진짜 재밌게 하는지 또 이 리라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또 이 주임 선생님, 우리 이사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항상 확인하고 또 어머님들께도 많이 사실 연락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또 그게 또 제 맘 같지 않잖아요. 또 이렇게 또 부담을 느끼실까봐 또 이렇게 오늘 웨비나 이전에 따로 연락을 많이 못 드렸었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시면 연락 주세요.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쩌면 이 슬라이드예요. 글쓰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가겠지만 이제는 또 말하기의 시대가 좀 온 것 같다. 왜냐하면 AI 때문에 이 아이의 진짜 어제부터 썼는지 뭐 아니 브레인스토밍만 도움 받았는지 아니면 진짜 AI야 나 대신 글을 재밌게 하나 써주렴 이래서 만들어냈는지 요즘 알 방법이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아이디어라는 것을 글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에 태워서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우리 리라 초등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 과정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학교 관계자 여러분 혹시 보고 계시다면 꼭 진짜 전심으로 서포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리라 이제 일주밖에 안 되는 짧은 캠프였지만 운영할 수 있는 영광을 제가 얻었고 또 우리 학생들과 또 나름 또 저도 대화도 좀 해보고 저를 좀 무서워는 하던데 대화도 해보고 해본 경험으로서 우리 아이들 저는 많이 배웠다고 느낍니다. 다시 한번 여기 프라이빗 채팅을 보내주신 분, 그 캠프 전후 아이들의 글의 변화 중 가장 큰 부분은 뭔가 이 스트럭처되어 있고 뭔가 딱딱해진 글쓰기가 되게 유연해졌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원했던 바를 그래도 조금 이 리라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좀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자, 1시간 8분 정도 진행이 됐네요. 1시간 내에 끊고 싶었는데, 어쨌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또 이 글쓰기, academic writing, and then speaking, recitation,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꼭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보고 싶었던 좀 실패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분들. 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글쎄요, 저희가 또 어떻게 또 어느 곳에서 만나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아이들 글쓰기와 또 이 말하기 잘 도와주시고요. 저는 언제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자리에서 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7분. 네. 이상 프린스턴 리뷰 아시아 총괄 원장이자 ST 플리머스 대표 강철호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짜 웨비나 종료하겠습니다.